안녕하세요. 12주차 두 번째 영상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부착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압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압 강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자, 이 지압 강도는 교각의 지지부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긴장재 정착부 등에서 부재의 일부분만이 국부적인 하중을 받는 경우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지압 강도라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압축 강도를 얘기할 때는 이런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기둥에 하중이 가해지면은 여기서는 전체 이 기둥면이 상부에 있는 하중을 다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A분의 P로서 압축 강도를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둥 하부에 또 이런 기초가 또 있다고 한다면 이 부위에서 하중이 주어질 때 받는 면이 전체가 아니고 이 부분만 이렇게 받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국부적인 하중을 받게 되니까 이때 받는 하중을 지압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압 강도는 똑같이 이렇게 A분의 P라고 나타나는데 이 A-라는 이 면적이 달라집니다. 이 면적은 이 받는 지압 면적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거를 우리가 A-라고 해서 A-분의 P로 이 지압 강도 FC-를 구하기. 자, 여기에 사용되는 A-는 지압 면적으로서 2차원 지하일 때는 이렇게 이 지압을 받는 면적만을 얘기하게 되는데 전체 A와 B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전체를 면적 A라고 한다면 이렇게 A는 같고 B가 짧아지는 B-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의 이 비금친 부분의 진한 부분의 면적이 이게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가 같기 때문에 2차원 지하가 되고요. 이 그림은 A도 이렇게 다르고 B도 다른 아주 작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3차원 지하가 되겠습니다. 수정하기 바랍니다. 이때 요게 바로 또 요 면적이 A-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피로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도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로 반복 하중을 받거나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피로 때문에 정적 파괴 하중보다 더 작은 하중에서 파괴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반복 하중을 받는 이러한 경우를 피로 파괴라고 하고, 그리고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는 이러한 파괴를 크리프 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로 파괴,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프 파괴, 이 부분을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피로에 의한 피로 강도는 주로 작용하는 응력의 상한치와 하한치의 범위와 반복 횟수에서 변하게 됩니다. 보통 무한대의 반복 횟수에 견딜 수 있는 응력의 최대를 내구 한계 또는 보통 피로 한계라고 합니다. 또 소정의 반복 횟수에 견디는 응력의 한도를 피로 강도라고 하며 반복 횟수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로 강도는 피로 파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피로 강도는
일반적으로 정적인 하중을 받는 압축 강도보다는 훨씬 낮은 응력에서 파괴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콘크리트의 200만 회 피로 강도는 정적 파괴 강도의 약 한 60%에서 50%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피로에 의한 강도 저하의 원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속의 미세 균열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클랙이라고도 하죠. 이 미세한 균열인 콘크리트의 응력이 0.5 FC 정도 될 때까지 발생하기 시작하여 반복 제하에 의하여 발달하고 파괴한다고 합니다. 한편 크리프 한계는 아까 말했던 크리프 강도라고 하죠. 이 크리프 파괴에서의 강도는 콘크리트 정적 강도의 70에서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 하중을 받든지 또는 크리프 하중을 받을 때는 정적 하중을 받을 때보다 훨씬 강도를 낮게 판단하여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탄성과 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장에서도 저도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5장에서 콘크리트와 관계하여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탄성과 소성을 얘기할 때는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이 중요하죠. 자, 우리 1장에서 배웠던 영강제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은 응력의 항이요, X축은 변형률의 항입니다. 이 응력은 우리가 A분의 P라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누어서 구했고요. 변형률은 전체 길이분의 변형된 부분의 길이 L분의 델타 L로 구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까지 직선적으로 변화하는 때까지의 한도를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탄성 한도가 있었습니다. 탄성 한도는 이 한도까지는 변형률이 증가하다가 하중을 제거해도 다시 원래 자리 0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한도가 탄성 한도입니다. 그리고 탄성 한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었죠. 이거를 상항복점, 또 아래로 꺾이는 부분이 있었죠. 이걸 하항복점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또 다시 하항복점을 지나면은 더 응력을 받기 시작하는데 변형은 이렇게 쭉 지속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점이 되면은 가장 높은 강도를 발휘하는 Ultimate Strength, 극한 강도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강도가 가장 최대 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Ultimate Strength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또 쭉 늘어나면서 응력이 받을 수 있는 응력이 작아지다가 마지막으로 브레이킹 포인트, 파괴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강제, 스틸 종류는 이러한 응력 변형률 곡선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응력이 증가하다가 극한 강도, 얼티메이트 스트렝스를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하향하는 이러한 지성 파괴적인 그러한 거동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크리트는 완전한 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은 이렇게 그림 5.2와 같이 이렇게 거동을 하게 되는데, X축을 변형률로 보고 Y축을 응력으로 봤을 때 이때 일반적으로 변형률 0.002쯤에서 피크를 보이고 있죠. 상당히 0.002가
그 지붕은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형률 0.002 상태에서 피크를 보이는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7MPa, 14, 21, 28, 35, 42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강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초기의 탄성 계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기울기를 탄성 계수라고 하죠. 여기 변형률분의 응력이죠. 예, 응력. 이게 델타 이필론분의 델타 시그마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 5.26과 같이 응력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점까지는 이 하중을 제거하면은 다시 0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면은 그 뒤로부터는 하중을 줬다가 제거하면은 이렇게 B점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타라는 소성 변형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형률은 또 다른 말로 잔류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변형이 왔다가 지금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은 탄성적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탄성 변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변형률에서 변형률을 델타라고 했을 때 델타에서 탄성 변형률을 빼게 되면은 남는 이 이타가 잔류 변형률 또는 소성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책 125페이지를 보시면은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비교적 작은 하중을 가하더라도 잔류 변형이 생긴다. 이것을 소성 변형률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전 변형률에서 이 델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 더 복습입니다. 전 변형률에서 잔류 변형률을 뺀 것을 탄성 변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에서 이걸 빼면은 탄성 변형률이 되겠죠. 탄성 변형률은 하중을 제거하면 회복하는 변형률을 말합니다. 보통 콘크리트에서 잔류 변형률에 대한 전 변형률의 비는 응력이 클수록 크고 파괴 강도의 50% 정도의 응력에서는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응력이 커지면은 잔류 변형률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응력이 커지면은 이렇게 응력이 더 커졌다가 커지면은 다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되니까 잔류 변형이 이만큼 되고 탄성 변형률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 이 점이 파괴 강도라고 한다면 파괴 강도의 약 50% 정도에서 약 10% 정도의 잔류 변형에 대한 전 변형률 비의 비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탄성 계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탄성 계수는 아까 말했듯이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구한 탄성 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탄성 계수는 정적 하중을 주면서 얻어진 것으로서 동적 하중을 준 동탄성 계수와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정탄성 계수는 초기 탄성 계수, 할선 탄성 계수, 접선 탄성 계수로 구하나 일반적으로는 할선 탄성 계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할선 탄성 계수를 구할 때 응력은 파괴 강도의 약 25에서 35%로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1장에서 잠시 배웠던 바가 있습니다. 자, 초기 탄성 계수란 것은 응력과 변응률 곡선에서 이렇게 곡선을 그릴 때 아주 초반에 이 초기의 기울기를 가지고 탄성 계수를 구하는 것을 초기 탄성 계수라고 하며, 이때의 탄성 계수의 크기는 탄젠트 알파 1, 그래서 요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큰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모듈러스라고 하는 이게 바로 활성 탄성 계수입니다. 어느 한 점을 정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25에서 35% 정도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 파괴 강도의 25에서 35%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겠죠. 그럴 때 이 기울기, 그러니까 알파2를 쓰는 거죠. 알파2는 탄젠트 알파2를 쓰게 되면은 요 병률분의 여기 응력 값이 되기 때문에 델타 입실론분의 델타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접선 탄성 계수는 어느 정도 변형률이 지난 후에 지난 시점에서부터 그때 접선을 꺼 가지고 이때의 탄성 계수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요 접선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알파 3가 되고, 또 요 접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것도 활선 탄성 계수 개념으로 이렇게 끄게 되면은 요게 코드 모듈러스라는 그러한 탄성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재료의 탄성 계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형률에 따라서, 또 우리가 물건을 어느 제품을 사용하는 그러한 변형률의 범위에 따라서, 변형률의 범위가 이 안에서 쓴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의 변형률을 변형률 내부에서의 접선 탄성 계수, 이 탄성 계수를 쓰는 것이 맞겠죠. 그 탄성 계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사실은 좀 헷갈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초기 직선 부분의 값을 탄성 계수로 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 탄성 계수, 가장 먼저 앞에서 나오는 기울기가 가장 큰 이 탄성 계수를 쓰면 좋겠지만은, 이 탄성 계수를 쓰면은 탄성 계수의 값이 가장 큰 것으로서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하중은 만약에 이 범위에 있다면은 탄성 계수는 훨씬 더 기울기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작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 사용하는 범위에서 탄성 계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보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설계는 과다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탄성 계수의 구간을 나누어서 탄성 계수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탄성 계수만 가지고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을 공부해도 다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하중을 받는 탄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대학원에 가면은 하게 되는데, 그걸 탄성론이라고 하죠. 탄성론. 탄성론만 가지고 한 300페이지 분량의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여러 가지 헷갈리니까 그냥 초기 탄성 계수, 활선 탄성 계수, 접선 탄성 계수,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초기 탄성 계수는 제일 큰 값이다. 가장 큰 값으로 큰 값이다. 접선 탄성 계수는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 있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일반적으로 압축 강도 및 밀도가 클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2년 개정된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탄성 계수를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압축 시험을 해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변응률과 응력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탄성 계수를 구하는 것이 맞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이용해서 FCU는 배합 강도죠. 이 강도를 이용해서 설계 강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콘크리트 강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콘크리트 탄성 계수를 구하는 이러한 5.13과 같은 식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할선 탄성 계수를 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콘크리트 단위 질량 MC의 값을 넣고, 그리고 이 단위 질량이 1450에서 2500kg/입방미터인 정도 되는 그러한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단위 질량 값을 넣고 또 콘크리트 강도를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탄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중량의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 2300kg/입방미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8500의 삼성근 루트의 FCU를 쓰기도 합니다. 자, FCU의 값이 여기 나오네요. FCU의 값은 FCU는 FCK, 여기 이제 설계 기준 강도입니다. 설계 기준 강도 FCK가 설계 기준 강도인데, 이 설계 기준 강도에다가 델타 F 대략 이 할증을 주는 그런 의미겠죠. 할증을 주는 의미로서 이 델타 F를 더한 안전을 곱한 값 FCU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배합 강도 정도 될 수도 있고, 배합 강도와는 또 조금 다르지만은 배합 강도는 FCR로 적죠. CR로 적는데 좀 다르지만은 비슷한 개념으로 할증만큼을 더한 거를 여기다가 적게 됩니다. 여기서 델타 F는 FCK가 40MPa 이하이면은 4MPa, 한 10% 정도 된다, 그죠? 10% 정도. 그 다음에 60MPa 이상이며 그 사이는 직선 보관으로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델타 F 구하는 방법은 대략 한 10% 정도가 일반적인데, 만약에 고강도로 가면은 또 방법을 보관법을 해가지고 구한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계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초기 접선 탄성 계수와 할선 탄성 계수의 관계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할선 탄성 계수고 요게 초기 탄성 계수입니다. 약 할선 탄성 계수의 1.18배 정도 되죠. 초기가. 그래서 초기가 제일 초기의 접선 탄성 계수 CI, I가 이제 이니셜이라는 의미에서 I를 씁니다. 할선 탄성 계수는 그냥 EC를 쓰고요. 이랬을 때 초기 접선 탄성 계수가 더 크다. 얼만큼? 1.18배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할선 탄성 계수와 압축 강도의 관계를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축 강도가 이렇게 커질수록 탄성 계수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가의 경향은 콘크리트 밀도가 더 크면 클수록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탄성 계수를 표 5.8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강도에 따라서 18MPa, 21MPa에서부터 50MPa까지 했을 때 보통 골재를
사용한 경우에 30메가파스칼일 경우에는 2.6 곱하기 10의 4승 메가파스칼 이렇게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량골재는 좀 낮게 나타나고요. 골재의 일부를 경량골재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렇게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또 다음에 필요할 때 꼭 찾아서 쓰시도록 합니다. 다음은 화소홍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공시체의 축 방향 변형률과 축과 직각 방향의 변형률을 했을 때 축 방향 변형률을 입실론 L이라고 하고 축과 직각 방향의 변형률을 입실론 T라고 했을 때 화소홍비는 입실론 L분의 입실론 T다. 그리고 화소홍비의 역수는 이렇게 M이라고 하는데 이걸 화소홍수라고 하면서 화소홍비분의 1로 나타낸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화소홍비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 이 화소홍비는 탄성계수와 마찬가지로 사용 재료, 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허용력 부근에서는 5분의 1에서 7분의 1, 파괴응력 부근에서는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입니다. 한편 경량 콘크리트의 화소홍비는 보통 콘크리트와 거의 같거나 약간 크게 나타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괴응력 부근에서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0.3 정도를 쓰면은 거의 콘크리트에서는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0.3을 쓰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단 탄성계수입니다. 전단 탄성계수는 후쿠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던 일장에서 구했던 그 전단 탄성계수로서 타우는 감마분의 이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걸 그려보면은 감마가 전단 변형률입니다. 전단 변형률. Y축은 타우, 전단 응력의 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생기면은 이때 이 기울기, 여기가 바로 전단 탄성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G는 감마분의 타우,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단위는 메가파스칼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경우에 연계수와 마찬가지로 전단 탄성계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성계수 EC와 화소홍수 M을 이용해서 다음 식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탄성계수 E는 2G의 1 플러스 뉴 이 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화소홍 B를 이용해서 탄성계수와 전단 탄성계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외웠던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화소홍수로서 이루어진 식은 이거죠. 자, 다음은 동탄성계수를 보겠습니다. 동탄성계수는 동적 하중을 받을 때의 탄성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탄성계수는 공명진동수나 초음파와 같은 파장이 짧은 펄스의 전달 속도를 고해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동탄성계수와 정탄성계수가 같으냐 다르냐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예전에 이론을 얘기했던 분들과 최근의 경향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일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탄성계수와 정탄성계수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러나 그때 시험했던 분들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던 이유는
시험 이 동탄성 계수와 정탄성 계수를 측정하는 장비가 시원찮아 가지고 다르게 나타났던 그런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장비가 아주 고도화되고 또 아주 정밀하게 이 탄성계수를 측정해 보니까 이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 요즘의 또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이 동탄성 계수나 정탄성 계수의 그 정확한 어떤 정의라든지 정확한 값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고도화 정밀화된 기계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성 계수의 관계가 전탄성 계수분의 동탄성 계수가 약 보통 동탄성 계수가 1.04에서 1.37 정도로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축 강도가 클수록 또 장기 재력일수록 이 비는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정탄성 계수 관계 사이에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탄성 계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압축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탄성 계수가 커지는 것은 동탄성 계수나 정탄성 계수나 같죠. 그리고 밀도가 클수록 이 기울기는 더 커지는 것도 아까 보았던 정탄성 계수의 경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동탄성 계수는 지진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든지 또는 내진 설계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접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콘크리트의 정탄성 계수, 또 동탄성 계수, 그리고 전단탄성 계수, 파송비 이런 부분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